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었는데요. 사실상 출마 선언 같은 행사였습니다. 이 자리에 의회 분이 참석을 했던데요. 일단 그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영선 의원입니다. 노승일 씨, 이리 와서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어떻게 이렇게 바쁘신데 오셨어요? 네, 오늘 저 의원님 서울대 걸으신다 그래가지고 정동길은 저기 안 걸어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 1일이잖아요. 집사람이 많이 sem을 내더라고요. 같이 오시지. 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같이 서울 길을 처음 걷는다니. 그래서 오늘 특히 깊은 날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의원님하고 안창범 교수님한테 그 정동길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어야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 있어서. 본격적으로 몸을 풀고 계시는 분들이 자천 타천으로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오늘 계속 걷던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오늘 꽤 많은 분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던데요. 당에서는 예상했던 일입니까? 예, 한 20분 정도가 오셔서 축사의 네. 말씀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마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하게 될 때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당내에서도 현재 박원순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네. 대한 고민도 좀 있으신 것 같고 또 박영선 의원 외에도 여러 후보군들이 또 준비하고 있어서 네. 또 여러 행사를 다 가기는 또 좀 부담스러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같이 안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있던데 아직까지도 박영선 의원하고 서로 교류를 하시는 모양이죠? 그렇죠. 노승일 전 부장은 이제 작년에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국정농단 사태 관련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오히려 박영선 의원을 딱 지목해서 박영선 의원에게 자기를 맡겨서 네. 노승일 부장을 사실은 박영선 의원이 보호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노승일 부장이 청문회에 나와서 아주 폭발적인 질문을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사실은 이제 국정농단 사태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뒤로도 노승일 부장 스스로도 박영선 의원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다. 박영선 의원을 내가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는 아마 인간적 관계로서 신뢰 관계로 계속 형성이 됐던 것 같고요. 네. 지금 화면에 나왔던 그 서울 시내 걷기 행사에서도 아마 노승일 부장이 나타난 것도 그런 인간적인 신뢰 관계와 인간적인 그 우호 관계를 입증하는 그런 아마 모습으로 보입니다. 근데 박영선 의원이 이제 서울시장 출마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고 한다면 네. 가장 크게 이제 경계할 분이 바로 이제 박원순 현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내년 3선을 도전할지 말지 고민 중이실 텐데 박영선 의원이 아마 서울시장에 공식 출마 선언한다고 한다면 이 두 의원들 사이 박영선 의원과 원순 시장이 둘 다 창녕꾼이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난번에 통준표 대표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두 분 사이 아주 빅매치가 아마 국민들한테는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창녕 출신인 박원순 시장한테는 당을 위해서 좀 경남지사로 희생을 하면서 대선 주자로 발돋움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었는데 얼마나 난감하시겠습니까? 사력을 다해서 이분은 경남지사 안 나간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절박하게 나름의 정을윤층을 공략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곤 했었는데요. 권력 의지가 엿보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랩이라는 게 그냥 막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야. 맞아요. 본인의 개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가장. 하고 싶은 대로. 네. 내가 뭐 한번 해볼까? 시작, 싫어, 진짜 싫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 그렇지만, 너를 행복하게 하는 그잖아. 어때요? 이 앞에 계신 지코 가수가 이 제자로 드리기엔 너무 바쁘신 분이라 어려울 것 같다고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박 시장의 랩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 박 시장이 아마 제대로 받아줄 수 없냐고 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네. 그러면서 내가 랩도 이렇게 해보고 하면서 했더니 이제 지코가 그냥 안 됩니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너무 바쁘셔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지코가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연세로도 안 되겠고 아마 또 실력으로도 안 되겠네요. 이런 죄송합니다만 농담입니다. 네. 어쨌든 박원순 시장은 자꾸 이제 지금 집권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고 났는데 사실 박원순 시장은 새 정권 창출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무슨 중심에 서서 기여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니까 네. 그렇다면 정말로 이 정권을 창출하는데 기여했던 분들이 이제는 그만큼 어떤 보상을 받겠다 이럴 때 자기가 내가 영국권이 있다고 자꾸 내세울 수도 없는 입장인데 지금 사실은 박영선 의원의 전번에도
지난번에도 시장 할 때 네. 사실상 박원순 시장한테 그때 같이 출마를 해버렸으면 됐지만은 무소속인 박원순 시장한테 말하자면 경선을 했다는 건 양보한 셈이 아닙니까? 네. 그리고 같은 창녕이고 그런데 그런 분도 있고 또 뭐 민병두 우상호, 이인영, 네. 전현희 이런 이제 많은 아유, 분들이 그런 분들 지금 이제 많아요. 네. 거명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위기 의식을 안 갖는다면 이제 이야기가 아닌데 네. 위기 의식을 가졌는데 정말로 아마 저분은 위기 의식을 심하게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제 당에서 그나마 당신 경남지사 이거는 대안이라도 주는 거거든요. 네. 나중에 정말로 본격적으로 말이죠. 뛰어들 때는 누가 대안이라도 주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상당히 위기감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저렇게 나와가지고 랩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표심을 자극하는 모양인데 글쎄 박원순 시장이 저 랩하는 거 보니까 저거 가지고는 표를 좀 얻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 선거가 워낙 인물 경쟁 아니겠습니까? 여당에서는 서로 하겠다고 줄을 서는데 말이죠. 야당에서는 좀처럼 장이 서질 않고 있습니다. 보수 쪽에서는요. 홍준표 대표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번 차출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도사가 되셨다는 황교안 전 총리의 근황.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시겠습니다. 693일을 근무했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은혜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간증거리예요. 지금 얘기하면 또 정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제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간증거리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잊을만 하면 이분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속내는 뭘까요? 서울시장 나가실 건가요? 질문을 하니까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시던데 말이죠. 근데 그 전에 네. 이분이 또 대통령에 나올 거냐라고 네. 하는 논쟁이 한참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고 계속 이분이 시간을 웬만하면 의중을 드러내지 않는 끌고 분이에요. 있다가 막판에 가서 이제 불출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히셨었는데요. 이번에도 또 비슷한 전략이신 것 같습니다. 계속 뭐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것은 본인으로서 뭐 나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언론의 관심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 다만 실제 이제 행정이라고 하는 것에 앞에 나서서 국민에게 뭔가 선택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원하는 서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내가 구상하는 서울의 모습은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뭐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로서는 뭐 맞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현실에서의 지도자의 모습은 좀 아닌 것이죠. 50년 신앙생활 하셨다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뜻대로 해주시리라. 이거 의미심장한 이야기거든요. 그럼요. 사실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는 하나님 뜻에 따르겠다는 말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별 영향가 없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부르시니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저 말은 우리 김광진 의원 말씀이 맞고,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로서 정말 결심을 굳혔다고 한다면 서울시에 대한 미래 비전을 말하는 게 맞고 하나님 뜻을 말하는 게 적절치 않지만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건 굉장히 또 자기 뜻을 다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패매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황교안 전 총리의 행보가 좀 궁금하긴 한데, 관건은 나오려면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와야 될 텐데, 관건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황교안 전 총리만큼 서울시장 후보가 절대 안 된다라고 누차 몇 차례 좀 확인한 바가 있어서 아마도 홍준표 대표는 그런 생각 같아요. 자기가 지금 의원이 아닌 상태에서 지금 당대표를 맡는 상태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적어도 광역단체장만큼은 자기 뜻대로 사람을 좀 씹어보고 싶은 생각이 강한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부산 내려가서도 지금 자유한국당의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모든 후보를 다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자기 심중에 있는 사람을 지금 꼽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서 황교안 총리의 페이스북 정치 행보라든지 서울시장에 대한 이런 또 시사 발언들이 있습니다만, 홍준표 대표의 그런 반대 이 의견을 어떻게 절충해 나갈지도 아마 중요한 관심거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를 보면 이 뒷문 앞을 조심하고 뒤를 조심해야 되는 그 알듯 모르듯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면요, 요즘 안보 이슈에서도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조금씩 SNS로 정치적인 발언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말로는 아직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이분의 속내는 뭘까요? 그러니까 전번에도 그랬고, 지금 아까 김 의원 말씀처럼 전번에도 대선 출마 여부를 할 때도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나오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대개 이제 저렇게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던 분의 특징이 뭐냐면 대개
떠받들려서 초대받아서 나가고 싶지. 왜냐하면 그 살벌한 그 경쟁판에 바로 뛰어들기를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황교안 의원도 마음속으로는 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네. 누가 나를 좀 초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고 나갈 수가 있을 텐데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그런데 우리 한국 정치판에서는요 그런 생각으로는 정말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도 처음에는 그렇게 기대했거든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가 정말로 마음이 있다면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정말 본격적으로 자기가 나서든지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아마 자유한국당 내에서 홍준표 대표가 대표로 있는 한에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 숟가락 올리는 시기는 지났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 홍준표 대표는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황교안 전 총리가 나오면 네. 어떻게 되냐면 또 탄핵이 이틀 그러게요. 두 번째 탄핵이 이제 그러니까 재연이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네. 못 이겨나가는 국면을 예상하고 계신 걸까요? 그렇지만 당에서 시키는 건 무엇이든 하겠다는 분, 서울시장 생각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운이 남아있는 안철수, 유승민 이 두 분은 일단 지금 서로 예산부터 이렇게 예. 맞장구 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서울시장이요. 안철수 대표는 이제 이번에 당대표 출마할 때부터 대표 출마를 반대했던 당시 정동영 천정배 후보에게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는 게 좋다라는 차출설에 대해서 네. 당대표가 된 이후에 당이 필요로 한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수차례 일관되게 갖고 있는데 네. 저 말의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 여부를 반반으로 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의 생존력을 확보하고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 서울시장 후보로서 안철수 대표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당에서 판단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지금 그 6월 지방선거 이전의 정치적 일정 속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이라는 또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만약에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되면서 지지도가 좀 오르게 되고 그 효과로 인해서 서울시장 후보에 더 좋은 분이 참신한 분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또 그게 또 피해갈 수 있는 것이어서 네. 저는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은 지금 상황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말 그대로 당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하겠다는 이야기 외에는 지금 어떤 결심을 하기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외에도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실장 차출설이 본인의 입장과 관계없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분이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고 류여해 최고위원까지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류여해 최고위원은요, 사실은 거의 그 당내에서는 지명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가지고 당장 첫 걸음에 그냥 최고위원자를 꿰찼거든요. 그런데 저분은 굉장히 이제 활동적이고 또 방송 활동을 통해서 또 많은 지명도도 얻고 했는데 저분은 생각이 이걸 겁니다. 아마 많이 튀어야 그다음 많은 사람들의 이거 시선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자기는 서울시장 출마해가지고 떨어지더라도 손해볼 거 없잖아요. 더더구나 임종석 실장하고 같이 만약에 정면 대결을 할 수 있다면 그 자체만도 의미가 있는데 아마 임종석 실장이 나오면 나가겠다 이 뜻은 이미 나는 임종석 실장하고 같은 경쟁자야 이렇게 스스로 레벨업 하기 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유해 최고의 얘기를 크게 네. 코멘트할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다만 이제 임종석 실장은 본인이 현재까지도 극구 고사를 하고 있고 네.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공식적으로 계속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의견을 좀 믿어주고 지켜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임종석 실장이 청와대에 당분간 예. 직분을 다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안 나가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서 말이죠. 네. 이 선거 아무도 모르는 거 그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 말이 본래 그렇습니다. 화법이. 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한 고민도 좀 있으신 것 같고 또 박영선 의원 외에도 여러 후보군들이 또 준비하고 있어서 네. 또 여러 행사를 다 가기는 또 좀 부담스러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같이 안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있던데 아직까지도 박영선 의원하고 서로 교류를 하시는 모양이죠? 그렇죠. 노승일 전 부장은 이제 작년에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국정농단 사태 관련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오히려 박영선 의원을 딱 지목해서 박영선 의원에게 자기를 맡겨서 네. 노승일 부장을 사실은 박영선 의원이 보호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노승일 부장이 청문회에 나와서 아주 폭발적인 질문을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사실은 이제 국정농단 사태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뒤로도 노승일 부장 스스로도 박영선 의원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다. 박영선 의원을 내가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는 아마 인간적 관계로서 신뢰 관계로 계속 형성이 됐던 것 같고요. 네. 지금 화면에 나왔던 그
서울 시내 걷기 행사에서도 아마 노승일 부장이 나타난 것도 그런 인간적인 신뢰관계와 인간적인 그 우호관계를 입증하는 그런 아마 모습으로 보입니다. 근데 박영선 의원이 이제 서울시장 출마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고 한다면 네. 가장 크게 이제 경계할 분이 바로 이제 박원순 현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내년 3선을 도전할지 말지 고민 중이실 텐데 박영선 의원이 아마 서울시장에 공식 출마 선언한다고 한다면 이 두 이제 제대로 받아줄 수 없냐고 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네. 그러면서 내가 랩도 이렇게 해보고 하면서 했더니 이제 지코가 그냥 안 됩니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너무 바쁘셔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지코가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연세로도 안 되겠고 아마 또 실력으로도 안 되겠네요. 이런 죄송합니다만 농담입니다. 네. 어쨌든 박원순 시장은 자꾸 이제 지금 집권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고 났는데 사실 박원순 시장은 새 정권 창출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무슨 중심에 서서 기여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니까 네. 그렇다면 정말로 이 정권을 창출하는데 기여했던 분들이 이제는 그만큼 어떤 보상을 받겠다 이럴 때 자기가 내가 영국권이 있다고 자꾸 내세울 수도 없는 입장인데 지금 사실은 박영선 의원의 전번에도 지난번에도 시장 할 때 네. 사실상 박원순 시장한테 그때 같이 출마를 해버렸으면 됐지만은 무소속인 박원순 시장한테 말하자면 경선을 했다는 거 양보한 셈이 아닙니까? 네. 그리고 같은 창녕이고 그런데 그런 분도 있고 또 민병두 우상호 이인영 네. 전현희 이런 이제 많은 분들이 분들 지금 많아요. 네. 거명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위기 의식을 안 갖는다면 이제 이야기가 아닌데 네. 위기 의식을 가졌는데 정말로 아마 저분은 위기 의식을 심하게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제 당에서 그나마 당신 경남지사 이거는 대안이라도 주는 거거든요. 네. 나중에 정말로 본격적으로 말이죠. 뛰어들 때는 누가 대안이라도 주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상당히 위기감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저렇게 나와가지고 랩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표심을 자극하는 모양인데 글쎄 박원순 시장이 저 랩하는 거 보니까 저거 가지고는 표를 좀 얻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 선거가 워낙 인물 경쟁 아니겠습니까? 여당에서는 서로 하겠다고 줄을 서는데 말이죠. 야당에서는 좀처럼 장이 서질 않고 있습니다. 보수 쪽에서는요. 홍준표 대표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번 차출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도사가 되셨다는 황교안 전 총리의 근황.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시겠습니다. 693일을 근무했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은혜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간증거리예요. 지금 얘기하면 또 정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제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간증 의원들 사이 박영선 의원과 박원순 시장이 둘 다 창녕꾼이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난번에 통준표 대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두 분 사이 아주 빅매치가 아마 국민들한테는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창녕 출신인 박원순 시장한테는 당을 위해서 좀 경남지사로 희생을 하면서 대선 주자로 발돋움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었는데 얼마나 난감하시겠습니까? 사력을 다해서 이분은 경남지사 안 나간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절박하게 나름의 정의윤층을 공략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곤 했었는데요. 권력 의지가 엿보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랩이라는 게 그냥 막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야. 맞아요. 본인의 개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가장. 하고 싶은 대로. 네. 내가 뭐 한번 해볼까? 시작, 싫어, 진짜 싫어. 그렇게 생각할 때는 있어. 그렇지만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그잖아. 돼요. 이 앞에 계신 지코 가수가 이 제자로 드리기엔 너무 바쁘신 분이라 어려울 것 같다고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박 시장의 랩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박 시장이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었는데요. 사실상 출마 선언 같은 행사였습니다. 이 자리에 의외의 분이 참석을 했던데요. 일단 그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영선 의원입니다. 노승일 씨. 이리 와서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어떻게 이렇게 바쁘신데 오셨어요?
예, 오늘 저 의원님 서울대 걸으신다 그래가지고 정동길은 저기 안 걸어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 1일이잖아요. 집사람이 많이 sem을 내더라고요. 같이 오시지. 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같이 서울 길을 처음 걷는다니. 그래서 오늘 특히 좋은 날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의원님하고 안창범 교수님한테 그 정동길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어야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 있어서. 본격적으로 몸을 풀고 계시는 분들이 자천 타천으로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오늘 계속 걷던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오늘 꽤 많은 분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던데요. 당에서는 예상했던 일입니까? 예, 한 20분 정도가 오셔서 촉사의 네. 말씀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마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하게 될 때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당내에서도 현재 박원순 시장이 있기 때문에 네. 그에